임용 적체 현상이 심각합니다. 2년 전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아직까지 발령을 받지 못한 교사가 60명에 이릅니다. 고령 운전자들이 내는 교통사고가 늘면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가 마련됐지만 도내에서는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조성된 전주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오늘도 막바지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수목원에는 봄마중에 나선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아이들은 실내 놀이터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휴일 표정 하원호 기자가 전합니다. 붉은 빛을 머금은 홍매화가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습니다. 능수버들처럼 가지가 땅을 향해 뻗어 있어 능수란 이름이 붙은 능수매화도 꽃을 피워 올렸습니다. 보통 4월에 꽃을 피우는 산당화도 수줍게 꽃망울을 내밀었습니다. 풍경도 좋고 공기도 좋고 또 꽃도 이렇게 피어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분 전환이 돼서 좋아요. 봄의 전령사 목련도 솜털 같은 봉오리를 피워 올렸고 모가나무엔 벌써 새순이 돋았습니다. 막바지 겨울 추위를 피해 아이들은 실내 놀이터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외줄 하나에 의지해 8m 높이의 벽을 오릅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한 발 한 발 내딛어 정상에 오릅니다. 처음에 올라가기 전에는 너무 높아서 무서웠는데 올라가고 내려올 때 기분이 좋고 뿌듯했어요. 눈 깜짝할 사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드는 스릴 만점 놀이기구입니다. 처음에 올라올 때는 왠지 좀 떨렸는데 막상 내려오니까 기분이 짜릿했어요. 지난해 문을 연 이 실내 놀이시설에는 하루 평균 800여 명이 찾을 만큼 인기가 좋습니다. 휴일 내내 기승을 부렸던 막바지 겨울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풀리겠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도내 초등교사 임용 적체 현상이 심각합니다. 2년 전에 시험에 합격하고도 아직까지 60명이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임용 유효 기간이 3년이어서 올해 발령받지 못하면 이들의 합격은 취소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아직까지 정식 발령을 받지 못한 대기자는 233명입니다. 이 가운데 60명은 2017년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무려 2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1년 안에 발령받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유효 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와 올해 합격자 164명의 신규 발령은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초등교사 임용 적체 현상은 심심치 않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302명이, 2016년도에는 261명이 발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교사 임용 적체의 가장 큰 원인은 수급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신설학교 개교 등으로 교사 정원이 늘어 낙관했다가 명퇴자와 휴직자는 줄고 복직자가 늘면서 수급이 꼬여버린 것입니다. 또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만 5세 미만 아이를 둔 공무원은 하루 2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어 육아휴직의 필요성이 줄어든 탓도 큽니다. 전에는 복직 대비 휴직이 좀 많았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복직자가 굉장히 많아요. 휴직에 비해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명퇴가 상시도에 비해서 좀 적죠. 전북교육청은 2년 이상 대기자에 대해서는 교사 파견과 특별 연수 등을 통해 올해 안에 발령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임용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OECD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사 정원을 확보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교육계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운전 졸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운전을 그만두는 건데요.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이 높아지면서 자치단체들이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전북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컴퓨터 앞에 앉은 어르신들의 표정이 잠옷 심각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가죠.
봄 다음 가을이에요. 다 아는 문제인 것 같은데 빠르고 정확하게 맞추려니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75살 이상은 5년마다 하던 적성 검사를 3년마다 해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뭐 쳐나오고 할 적에 그때 저걸 때는 이 핸들 같은 걸 저거 하는데 약간 타임이 좀 늦는 게 이거지. 실제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지난 5년 동안 14%에서 약 19%로 늘었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각 자치단체들은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자진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 등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부산시는 면허증을 반납한 어르신에게 10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지급해 지난해 반납 건수가 5천 건이 넘습니다. 전라북도는 340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무주군이 이달부터 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제와 자신의 운전 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인지 교육을 도입했습니다. 사진 반납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20만 원짜리 상품권으로 보상을 해드리는 거죠. 도내 운전자 10명 중 1명이 고령 운전자인 가운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지난 1960년대에 조성된 전주산업단지의 재생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산업단지로 이어지는 도로망이 개설되고 산단을 가로지르는 하천이 대대적으로 정비됩니다. 보도에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주시 팔복동 팔과정로입니다. 지난해 670m가 확정된 데 이어 올 상반기 안에 6차로 넓이 680m 구간이 추가로 개통됩니다. 팔과정로로 연결되는 중로 3개와 소로 3개도 올 하반기에 공사에 들어갑니다. 혁신도시에서 전주산업단지로 이어지는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전주 산단 입주업체들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됩니다. 거의 반절 이상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훨씬 더 유통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장점이 많이 저희가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전주 산단을 가로지르는 금악천 정비 사업은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2.2km 구간에 걸쳐 하천폭을 늘리고 침수 공간까지 조성하는 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지난해 전주 산단이 청년 친화 산단으로 조성됨에 따라 전주시는 정부의 환경 개선 펀드 사업에 응모해 최대 200억 원의 기업 시설 개선비를 지원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시설을 증개축할 수 있거나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그 사업은 시설 환경 개선 펀드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하반기부터는 전주 탄소국가 산업단지 옆에 10,000제곱미터 규모의 도시숲 조성 공사가 시작되는 등 노후 산단의 기능을 새롭게 하는 사업이 올해를 기점으로 본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 감염 확진자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이 산후조리원의 종사자 1명이 추가로 RSV 확진 판정을 받아 신생아 2명을 포함해 모두 3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RSV에 감염되면 성인은 보통 가벼운 감기를 앓고 낫지만 영유아나 고령자 등 면역력이 낮은 사람은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전 2시 7분쯤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내부 80제곱미터와 가재도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3,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길은 50분 만에 잡혔고 주민 68명이 아파트 외부와 옥상으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아파트 부엌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익산시 부송동의 한 도로에서 51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약국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외벽이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2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산공항 이용객이 전년도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공항 이용객은 29만여 명으로 2017년 22만여 명에 비해 6만여 명, 즉 29.3%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오전 노선이 증편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마을 장학금과 관련해 전라북도와 달리 광주에서는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새마을 장학금이 특정 단체 자녀만 지원해 형평성 논란이 일자 올해 예산을 삭감했고 광주시의회는 최근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 폐지안까지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지난달 중순 논란이 일자 새마을 장학금이 법령에 근거가 있고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존치가 필요하다며 도의회의 폐지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전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교도소 신축 사업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에 신축 전주교도소의 기본 설계가 끝나는 대로 조달청의 적정성 검사를 거쳐 실시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이에 앞서 전주교도소 인근 주민들의 이주 대책을 법무부에 건의했으며 내년 1월까지 실시 설계가 끝나면 교도소 신축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익산 국가산단에 방치된 수천 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012년부터 익산 국가산단에 방치된 전선과 유리 등 6천 톤의 불법 폐기물을 우선 처리한 뒤에 배출업체의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불법 폐기물이 처리되면 익산 국가산단을 청년산업단지로 리모델링하는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내일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무주와 진안 영하 7도, 전주 영하 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부터는 점차 기온이 올라 전주와 익산 영상 4도 등 2도에서 4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남원과 장수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화요일인 모레는 전주의 낮 기온이 6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물러나겠고 오는 금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